여러분,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거리, 혹시 어디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강남과 홍대, 이태원의 밤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밤 십시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도로는 텅 비어 있고 화려했던 네온 사인이 꺼진 자리에는 임대문이라는 처절한 현수막만 나부끼고 있습니다. 한때 잠들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됐던 대한민국의 밤문화가 정말 거짓말처럼 증발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갑이 얇아져서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백화점 명품관이나 1인당 1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 식당도 텅 비어 있어야 할 텐데 거기는 예약조차 힘들 정도로 붐빕니다. 이건 단순한 불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흥업의 몰락과 그 뒤에 숨겨진 MZ세대의 진짜 속마음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계산기입니다. MZ세대가 술집을 손절한 첫 번째 이유. 아주 냉정하고 현실적인 가격의 배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켜보셨나요? 메뉴판 보기가 무섭습니다. 5,000원은 기본이고 강남 쪽은 7,000원, 8,000원을 받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안주 하나에 술 몇 병 곁들이면 친구 셋이 모여도 1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월급은 250만 원 안팎인데 단 하룻밤. 그것도 몇 시간이면 사라질 술자리에 월급의 5%를 태운다? 이건 MZ세대에게 있어서 비합리적인 것을 넘어 거의 죄악에 가까운 소비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유흥을 포기하게 만든 결정적인 트리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옥 같은 귀가 전쟁입니다. 밤 12시까지 마시고 택시 잡으려다가 1시간 동안 길바닥에서 떨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택시비는 올랐는데 차는 안 잡히고 대리비는 부르는 게 값이고 이 이동의 고통이 학습되면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 늦게까지 마시면 나만 손해구나. 결국 비싼 술값과 귀가의 불편함이 합쳐져서 이 차는 절대 가지 않는 건 이 국룰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돈 문제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관계의 문법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유흥업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뭐였을까요? 네, 바로 회식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라며 부장님이 끌고 가던 그 강제적인 2차 문화. 그게 유흥상권의 매출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이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지금의 2030, MZ세대에게 회식 2차를 강요한다? 그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자 꼰대로 낙인 찍히는 지름길입니다. MZ세대는 취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기성세대에게 술이 취해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매개체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술은 맛과 향을 즐기는 미식의 영역입니다. 그들은 취해서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자기 통제, 즉 셀프 컨트롤이 중요한 세대거든요. 그러니 시끄러운 헌팅포차나 부어라 마셔라 하는 술집보다는 조용히 위스키 한 잔을 음미하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좋아하는 맥주 한 캔을 마시는 홈술을 택하는 겁니다.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이동. 이것이 바로 유흥업 몰락의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아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도파민을 주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첫 번째 이동처는 바로 경험입니다. 소주 10병 마실 돈을 모아서 그들은 호텔 뷔페를 가거나 오마카세를 갑니다.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는 다음 나를 맞이하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예쁜 사진과 미식 경험을 남기는 것이 훨씬 더 가심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관리입니다. 요즘 저녁 시간대 헬스장이나 테니스장, 러닝크루 가보셨나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붐빕니다. 퇴근 후 술 마시고 배 나온 아저씨가 되는 것보다 땀 흘리고 운동해서 만든 탄탄한 바디 프로필이 훨씬 더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니까요. 이들에게 술 마신 다음 날의 숙취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오전 시간을 날려먹는 끔찍한 일입니다. 갓생을 사는 그들에게 유흥은 이제 비효율의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성과의 만남 방식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과거엔 나이트클럽이나 헌팅포차가 만남의 장이었죠. 비싼 술값 내고 합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데이팅 앱으로 얼굴, 직업, 취향 다 확인하고 만납니다. 인스타 DM으로 훨씬 세련되게 플러팅을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는 MZ세대에게 오프라인 유흥업소는 더 이상 매력적인 매칭 장소가 아닌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텅 빈 거리와 임대 현수막들은 일시적인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성장 중심의 사회에서 취향 중심의 사회로,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대한 지각 변동의 증거입니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뼈아픈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과거의 반문화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 흐름은 비가역적입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이제 유흥업계도 단순히 술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MZ세대의 바뀐 니즈에 맞춰 경험과 공간을 파는 곳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잔혹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거에 시끌벅적했던 그 밤거리가 그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의미한 술자리가 사라지고 각자의 삶에 집중하는 지금의 변화가 더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텅 빈 거리,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경계선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한 반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